네, 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캐릭터 모델링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상을 만들 거고요. 노베드 스culpt를 이용해서 얼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모델링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리고 항상 시미터리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형태감을 크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캐릭터는 굉장히 디자인이 선이 굵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되게 미형 캐릭터 같이 깔끔한 이제 그런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우락부락한 형태를 띠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디자인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번에 작업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두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클레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진행을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이제 무브 브러쉬로 형태감을 더 잡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대략적인 눈, 코, 입의 위치를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눈이 들어갈 위치와 코의 위치, 눈두덩이, 이제 이쪽이 이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입을 이 정도 위치에 잡도록 하고, 턱 쪽을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무브 브러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잡았던 이 위치에 맞춰서 형태감을 이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반 작업에는 형태감이 굉장히 예쁘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나중에 이 위치에 어떤 모양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비율을 어떻게 잡게 될 건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턱이 강하고 턱 주변이 굉장히 강하게 도드라지는 캐릭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떤 자료 조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작업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자료를 좀 더 우선시해서 찾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캐릭터를 만들면 완성하고 나면 되게 더 그런 부분들이 호응을 얻기에는 되게 좋은데, 그런 깔끔한 면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되게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편이어서, 좀 이렇게 만들 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좀 시원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선이 굵은, 주름이 많고 이제 그런 캐릭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제 튜토리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귀여운 캐릭터들을 좀 많이 만들긴 했지만, 초반에 만들었던 작업물들을 보시면 배트맨이라든지 아니면 다크사이드라든지 그런 좀 우락부락한 캐릭터의 얼굴을 많이 만들었던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캐릭터 모델링이라든지 3D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 해부학 같은 것들을 제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숙련된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모델링을 왜 저렇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과정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화된 방법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초반에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감을 늘리게 되면 지금 표면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처음에는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와이어를 켜서 보시면 이런 와이어의 흐름이 윗부분은 균일하게 와이어가 분포가 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제가 턱을 당기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들쑥날쑥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서브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폴리곤을 늘리게 되면 이쪽 하관에 있는 폴리곤이 상대적으로 위쪽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이쪽에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감이 나온 이후에는 이 복셀 기능을 이용해서 폴리곤을 재정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무스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부드럽게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폴리곤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문질러줘도 면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폴리곤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정리가 안 된 면들을 부드럽게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형태감과 비율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들이는 게,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공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초보자 분들한테는 가장 괴로운 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이렇게 형태감이 이제 모양이 바로바로 예쁘게 나오지 않고 좀 보기 싫은 모습들,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과물이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나오네, 어렵네 라고 느끼시고 그냥 포기하거나 이제 원래 계획과는 다른 이상한 형태로 선회를 해버리는 거죠. 주제가 이제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초반 작업에서 시간이 걸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덩어리감이 잡혔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일반 브러쉬를 눌러서 이렇게 약간 가느다란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의 표현도 잡아주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이제 헬보이의 이제 굉장히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뿔을 대략적으로 위치를 시켜줄게요. 이제 이 뿔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크기와 위치를 좀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대충 위치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씬 카테고리에서 다시 실린더를 선택을 하셔서 이번에는 미러를 누르지 않고 바로 밸리데이트를 활성화시켜 주겠습니다. 목에 해당하는 퀘이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봤을 때 이 턱 라인을 기준으로 이 목의 두께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이 없는 캐릭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턱을 기준으로 같은 선상이거나 조금 더 두껍게 두께를 잡아주시면 힘이 있는 강한 캐릭터의 느낌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런 각도를 잡아주시고 앞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꽤 묵직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두께감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얼굴을 선택하셔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다시 무브 브러쉬로 두상의 형태감을 잡아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센 캐릭터는 턱이 좀 더 앞으로 나와 있겠죠. 좀 과장해서 이런 식으로 부풀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씬 카테고리 가셔서 스피어를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 미러를 누른 다음에 눈알을 만들어 줄게요. 얼굴 모델링으로 바로 눈을 표현을 해줘도 되지만 이런 형태의 흐름을 제대로 잡아주면서 두상의 형태감도 잡고 그 안에 눈알의 형태감을 잡아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초벌 작업일 때 이렇게 눈알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두상의 형태감도 더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눈알에 대한 표현도 별도로 잡아줄 수 있어서 이렇게 눈알을 따로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눈의 위치를 제가 잡았기 때문에 다시 얼굴 모델링에서 이제 눈두덩이를 어느 정도 제가 묘사를 해야 될지 이제 가이드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눈을 감싸는 형태를 잡아주면 좋겠죠. 다시 클레이로 이 주변부를 감싸주겠습니다. 눈 아래 뭐 형태감들을 지금은 좀 이상한 모양이지만 나중에 더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비율을 만들어 줄게요. 지금 자료를 계속 참고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코는 조금 이제 약간 옹졸하게 좀 작고 뾰족한 느낌으로, 콧등은 좀 돌출되게 만들어주고요. 좀 인상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두덩이를 이렇게 좀 형태를 잡아주겠습니다. 여기를 좀 모아주면 좀 더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너무 이제 이쪽에 쑥 들어가 있으니까 눈 두덩이를 조금 더 튀어나오게, 눈은 좀 작게 묘사를 하겠습니다. 눈알이 너무 크면 이 캐릭터의 성격에 비해서 좀 귀엽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눈과 이제 코는 좀 작게 묘사를 하더라도 턱은 굉장히 좀 과장되게, 입과 턱 부분은 조금 강조하면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무브 브러쉬로 턱을 조금 더 이렇게 각지게 묘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와이어를 켜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태가 되게 많이 일그러졌죠. 그래서 이쯤 돼서 제가 복셀 기능으로 폴리곤의 와이어의 흐름을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복셀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디테일들과 서브 디바이드 단계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좌측 상단에 세 번째 카테고리에 가셔서 멀티레스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한번 눌러줄게요. 폴리곤이 좀 더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하관의 표현을 좀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레디우스는 적당히 키운 채로 다시 형태감을 잡아줄게요. 이제 뿔이 나 있는 위치에서 살들이 이제 감싸고 있는 듯한 표현을 이제 중점적으로 나중에는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복셀로 폴리곤을 재존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작업 후반까지 조금만 이렇게 와이어가 늘어나면 바로 복셀을 반복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셀을 대체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작업 초반에 하시고 나서 이후에는 정말 뭔가 작업이 잘못돼서 형태감을 다시 잡을 때가 아니라면 중반 이후에는 복셀 기능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이제 작업 초반에 형태감을 잡을 때 그때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급적이면 좋습니다.
눈알을 선택을 해서 기준으로 앞으로 좀 뺄게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얼굴 비율에서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콧망울이 이제 이 정도로 위치가 돼 있는데 눈알의 위치가 이제 그 정도로 좀 남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빼고 스케일을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얼굴 모델링을 선택하시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눈두덩이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알의 이제 안구가 타원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타원형을 감싸는 듯하게 잡아주기만 하면 이쪽 부분의 형태감을 쉽게 잡아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얼굴 모델링과 눈을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눈알의 흐름을 별도로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그 부분에서 조금 형태감이 일그러진 채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눈알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위치를 잡아주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작업하시면서 최대한 여러 각도에서 이제 형태감과 비율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색한 부분들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지금은 약간 오크 같은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예쁘게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작업하면서 어떻게 수습을 할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재미라면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쯤에서 스무스로 다듬어 줄게요. 제가 맨 처음에 스무스를 했을 때보다 쉽게 스무스가 먹히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폴리곤의 양이 그때보다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이제 스무스 기능을 해도 깔끔하게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초반에 이런 형태감이라든지 정리하는 거를 초반에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폴리곤이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아질 텐데 그때는 더 수정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초반에 형태감이 거의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잡게 될 예정입니다. 씬 카테고리에 가셔서 스피어를 불러오시고 미러를 눌러서 귀의 형태감을 간단하게 만들어 줄게요. 제가 헬보이의 원작을 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설정이 얘가 악마인가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원화라든지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귀의 끝이 뾰족하게 악마의 귀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형태감을 만들어 줄게요. 팔레트 브러쉬로 이렇게 넓적하게 눌러주겠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선이 될 수 있도록 형태감 잡아주면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뿔과 귀와 얼굴, 목이 다 별도로 이렇게 돼 있죠. 다 개별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얼굴과 귀, 목을 다 하나의 폴리곤으로 합쳐줄 거예요. 물론 그때가 되면은 복셀 머지 기능으로 하나로 합쳐줄 거기 때문에 역시나 복셀에 파생된 기능이기 때문에 그때도 폴리곤의 와이어의 흐름이 다시 재정렬이 되겠죠. 나중에 이런 복셀 기능들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디테일이 다시 또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중요한 디테일들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얼굴의 묘사가 다 끝났는데 이렇게 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경계면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합치게 되면 같은 작업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작업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특이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날려버리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다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어색한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형태를 이렇게 한번 잡아주게 되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 세팅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 상단에 이 카메라 아이콘이 있죠. 카메라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퍼스펙티브의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퍼스펙티브는 맨눈으로 사물을 봤을 때 원근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오브젝트라고 하더라도 눈앞에 있는 사물과 약간 뒤쪽에 있는 사물의 왜곡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혹은 카메라 렌즈로 사물을 봤을 때 그런 왜곡 값을 퍼스펙티브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버티컬 포브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17.6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수치를 키우게 되면 굉장히 과장된 좀 우악스러운 형태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대신에 다시 이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플랫한 느낌의 형태감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델링의 형태감 자체가 달라지진 않지만 버티컬 포브를 만져줌으로 인해서 과장되게 보이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적당한 왜곡 값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을 가지게 설정하느냐 이거를 만져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 카메라의 버티컬 포브 수치를 적당히 만져주면서 어울리는 카메라 수치를 잡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15 정도로 잡아주게 되었고요. 이제 얼굴 폴리곤을 선택을 할게요. 지금은 폴리곤이 이제 한 단계만 올라간 상태인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기 전에 이 단계에서 최대한 형태감을 이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형태 같은 느낌만 나왔을 뿐이지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굉장히 엉망인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는 브러쉬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무브 브러쉬와 클레이, 그다음에 스탠다드 일반 브러쉬, 이렇게 오돌투돌하게 면이 일그러진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플래툰 브러쉬, 이제 크게 네 가지 브러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선호하는 브러쉬가 다들 다르겠지만 어지간한 작업들은 대부분 이 클레이와 일반 브러쉬, 무브, 플래툰 이 정도 브러쉬로 작업을 다 하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묘사를 할 때는 브러쉬 옵션을 만져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드로잉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그분들이 튜닝한 브러쉬들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도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면 뭐 물론 좋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드로잉도 마찬가지고 이런 3D 모델링 작업도 일반 브러쉬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브러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습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튜닝한 브러쉬일 뿐이지 우리가 다시 또 그 브러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않으셔도 좋거든요. 일반적인 브러쉬와 이런 기능들만으로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에 너무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리카락 브러쉬 같은 거는 작업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는 하거든요. 피부 질감 브러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냥 뭐 에어 브러쉬나 연필 브러쉬 같은 느낌의 다른 세팅 값을 공유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찾아보시면 이제 그런 브러쉬들 중에 이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웹상에서 배포되고 있는 그런 무료 브러쉬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먼저 적응을 해보시고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러쉬들을 알아보고 구매까지 해봤는데 50개의 브러쉬가 있는데 그 중에 쓸만한 거는 뭐 한 두세 개밖에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후기라든지 잘 항상 유심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플래툰 브러쉬로 좀 울퉁불퉁한 면들을 이렇게 강제로 눌러주고 있어요.
이렇게 스무스 브러쉬도 정리할 때 아주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브러쉬이긴 하지만 이렇게 플래툰 브러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이런 식으로 면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요. 얼굴의 근육들이 지나가는 구간을 이렇게 일반 브러쉬로 이렇게 툭툭 가볍게 표시를 한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디테일한 묘사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을 기준으로 근육의 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면을 다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다시 또 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시 거친 표현을 하면서 다시 또 면들이 일그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귀와 목을 다시 합쳐야 될 때 다시 또 이제 면들을 정리를 해줘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전혀 이 면들이 망가지는 흐름이 망가지는 이런 과정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초반 작업의 공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길게 작업할 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대략 작업을 시작한 지 대략 한 4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속도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느린 속도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감을 만드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손이 굉장히 빠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다 각자 스타일이 다르고 작업 스타일과 그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목의 두께를 초반에 잡아줬던 것보다 더 두껍게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두상을 나중에 어디까지 묘사할지는 작업을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승모근이 내려올 거를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느낌만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와이어를 보시면 좀 굉장히 지금 적은 폴리곤이고 흐름도 좀 많이 좀 꼬여 있지만 흐트러져 있지만 지금 이 와이어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매드 스컬프트에서 기본 생성되어 있는 최초에 생성되어 있는 스피어 오브젝트의 폴리곤의 개수는 꽤 많이 제공을 해줘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바로 스컬핑을 바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폴리곤의 밀도를 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추가된 귀와 목같이 추가된 폴리곤들은 이제 최적화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생성된 스피어보다는 폴리곤의 밀도가 굉장히 적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밀도의 차이가 기본 스피어와 추가된 모델링의 밀도가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얼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다시 디바이드도 올리고 복셀 기능으로 재배치했기 때문에 당장 비교고는 안 되겠지만 얼굴이 다시 또 복잡해졌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줘야겠죠. 클레이 브러쉬로 이 광대뼈와 이제 볼 부분을 지금 만져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미터리 기능으로 좌우 대칭된 작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보고 작업을 하지만
반대편도 계속 주시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반대면의 이런 얼굴의 형태감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양쪽을 다 주시를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화면을 돌려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주고요. 또 너무 이렇게 쑥 들어가면 덩치에 비해서 너무 마른 듯한 그런 모습을 헬쑥한 모습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얼굴의 근육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이렇게 두툼하게 라인을 잡아줍니다. 이때도 역시 이 반대면의 형태감들을 주시하면서 흐름을 잡아주고요. 일반적인 사람의 입술보다는 굉장히 얇고 가늘게 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자료를 보면은 인중과 입술의 거리가 꽤 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자료를 못 보시겠지만 인중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 입술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약간 원숭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길게, 그래서 하관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 턱은 너무 사각턱이 되지 않도록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드로잉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제 만들고자 하는 작업은 일단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레퍼런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형태라도 우리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초보자라는 걸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레퍼런스, 참고 자료를 다른 화면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그 모습과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료를 계속 참고하시면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묘사가 잘 안 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사람은 되게 그런 나약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계속 참고하지 않게 되면 막히는 구간에서 쉽게 쉬운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형태감과 디테일들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실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료를 찾는 그 시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도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자료 찾는데 뭐 이틀 3일이 걸리는 거를 아까워하지 말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작업 기간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작업 과정에서의 그런 실수나 그런 퀄리티를 놓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찾는 거에 대한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금 이제 이쪽을 보시면 이 사이가 좀 벌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꽉 다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묘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무브 브러쉬로 이제 위아래를 잡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마스크 브러쉬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 상태에서 무브 브러쉬로 이렇게 올리고 좀 더 꽉 담은 듯한 느낌을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브러쉬 리스트에서 인플렛 브러쉬가 있어요. 인플렛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볍게 싹 해주면 자연스럽게 도톰하게 이렇게 꽉 다물게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렛 브러쉬는
부풀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 있는 듯한 느낌을 잡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벌어져 있는 입술 같은 느낌을 가볍게 한번 그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는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입이 다물어졌는데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죠.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봤을 때는 뭔가 형태감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이상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3D에 이제 귀찮은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무스 기능으로 이 거친 표면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무스 브러쉬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플래튼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이쪽의 형태감을 조금 더 잡아주도록 할게요. 기본기는 라인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귓바퀴에 해당하는 라인들을 먼저 잡아주고 귓구멍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묘사를 해줄 공간을 귀를 터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씬 카테고리에서 아까 숨겨놨던 목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형태감을 마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목은 나중에 계속해서 또 만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얼굴과 귀만 합치도록 할게요. 이제 이 목 쪽은 이 상태에서 멀티레스 항목으로 가신 다음에 서브 디바이드로 폴리곤을 늘려주겠습니다. 스무스 기능으로 면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느낌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씬 항목으로 가신 다음에 얼굴 오브젝트와 귀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 이 183을 250으로 수치를 올려서 복셀 버지로 합쳐보겠습니다. 촘촘하게 와이어가 분포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로 복셀 버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스컬핑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전혀 손해보는 부분이 없이 와이어가 재분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보다 폴리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스무스 기능으로 좀 더 쉽게 매끄럽게 정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최대한 기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서브 디바이드로 폴리곤의 단계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면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를 만들 때 콧구멍을 먼저 집어넣어 준 상태에서 이렇게 코볼을 좀 잡아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만들고 있는 단계가 제일 뭐랄까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예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작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작업을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그래서 결과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엔 나중에 또 자기 실력의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왕이면 결과물도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완성을 했다라는 부분이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실력도 그만큼 쌓이게 될 테니까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렇게 말을 길게 하게 된 이유도 불안하기 때문에 좀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저도 이 컨텐츠가 잘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만들면서도 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아까 코 부분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일반 브러쉬로 이제 마이너스 서브 기능만 활용해서 이제 틀을 잡았다면 지금은 클레이 브러쉬로 튀어나오는 설정을 유지한 채로 살을 덧입히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조금 전에 이제 라인으로만 묘사가 됐던 그런 부분들에 이런 두툼한 살들을 근육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제 그런 근육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오락부락한 캐릭터를 만들 때가 좀 재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저 손 가는 대로 만들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다시 스무스 기능으로 가동시켜요. 굉장히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컬핑 작업이 살을 깎고 다시 덧입히고 다듬고 다듬게 되면 면이 좀 더 풀어지잖아요. 이제 그런데 디테일들이 사라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무스 기능으로 약간 날려버린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길이 잡혀요. 이제 길이 잡히고 계속 디테일을 넣어가면서 형태감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라인으로 그리기 전의 모습과 그다음에 라인으로 그리고 나서 살을 덧입히고 스무스로 밀어버렸지만 조금 더 형태감이 정리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작업이 몇 번 더 반복이 되면 조금 더 그럴싸한 캐릭터로 탈바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와이어를 켜서 보시면 폴리곤이 지금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최대한의 비율과 형태감의 틀을 잡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지겨운 이런 형태감을 잡는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얼굴 근육의 묘사들, 그 다음에 머리카락, 뿔 같은 그런 요소들의 디테일들을 추가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멀티레스 항목으로 가서 서브 디바이드로 폴리곤의 양을 한번 늘려볼게요. 조금 전에 비해서 폴리곤의 양이 이렇게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만 더 늘려볼게요.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디테일을 넣어보면 굉장히 잘 묘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본격적인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봐야겠죠. 자, 이제 매터리얼 탭으로 가서 광택이 덜한 재질을 선택을 해서 색깔을 한번 덧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채색으로 지정을 하고 페인트 홀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광택이 많이 나는 재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광택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목 오브젝트도 선택을 해서 동일한 매터리얼로 페인트 홀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됐을 때 동일한 재질로 적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는 굉장히 광택이 인위적인 광택이었기 때문에 피부 같은 느낌이 잘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번들번들한 느낌 정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피부에 좀 어울리는 그런 정도의 재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태양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시면 엔바이런먼트 항목이 있는데 이 환경값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지금 되게 어두운 실내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외부 환경 세팅의 예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야외 풍경이라든지 실내의 다른 톤, 이제 이런 환경값에 의해서 이 오브젝트도 같이 변화하는 느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성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작업이 남았지만 중간에 좀 어울리는 환경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컬핑을 할 때 디테일을 묘사하면서 이런 형태감과 음영을 파악하기 쉬운 상태로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스튜디오 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엔바이러먼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아래 보시면 익스포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 환경값의 강도를 결정하게 되고요. 적절한 값으로 세팅을 하고요. 이 환경값에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 빈 곳에 두 손가락 터치를 하시고 나머지 한 곳에 터치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 환경값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작업은 나중에 라이팅이 추가가 되면 라이팅과 환경값을 동시에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지금 백그라운드는 이제 약간 푸른 느낌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좌측 상단에 카메라 옆에 풍경 아이콘을 누르면 백그라운드 탭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엔바이런먼트와 칼라 탭이 있으면 지금은 칼라 탭이 선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색상을 제가 변경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좀 어둡게 한번 설정을 하고 캐릭터에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엔바이런먼트라고 있죠. 엔바이런먼트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이 환경값이 이 백그라운드에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환경값을 눌러주게 되면 이 백그라운드에 있던 느낌도 같이 바뀌게 되죠. 여기에서 봤던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보여지진 않고 있지만 이런 느낌들이 주변에도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칼라를 선택해서 좀 어둡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아주 캐릭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형태감을 만지는 작업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두상의 디테일들을 하나씩 더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